거리에서 연출을 배운다. 브랜드의 쇼맨십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레드 랍스터. 여기서는 뭘 팔까요? 분명 바닷가재를 팔겠죠. 바닷가재 외에 다른 것을 팔고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있을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매장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재 맛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이 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까? 연령대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보거나 낯선 상점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아니면 생각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판에 있는 이미지와 매장 안의 인테리어랑 얼마나 맞는지 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계속 훈련한 겁니다. 지금 보는 매장에서 무엇을 팔까요? 부바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건프는 얼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역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상징은 새우죠. 이곳은 새우 음식을 만드는 식당입니다. 만약 그 구독자가 앞에 보았던 빨간 바닷가재 식당과 포레스트 검프 새우 식당 중에 공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 먼저 먹겠습니까? 대부분 바닷가재 식당을 선택하겠죠. 일단 가재가 비싸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새우 식당은 새우 종류만큼 많지만 하지만 이 부바 검프 새우 식당은 199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스토리에 등장했던 것으로 유명한 식당이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이었던 부바는 제대하고 포레스트 검프와 함께 새우집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부바가 전투 중에 총에 맞아 죽게 되면서 그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새우집은 영화가 끝난 뒤에 더 유명해졌고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거대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안 보셨으면은 이 매장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바 검프의 새우 요리가 바닷가재 요리와 같거나 더 탁월한 맛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두 군데 다 먹어봤거든요. 새우와 바닷가재 맛은 다른 맛이기 때문에 요리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감동한 사람이라면 부바 검프 새우 가게를 찾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바 검프의 새우 요리는 전혀 다른 맛을 주고 있죠. 이야기라는 맛입니다. 붉은 바닷가재 식당에서는 가재 이야기를 하지만 부바 검프 식당에서는 검프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 식당에 깔린 이 새우 식당에 깔린 신문지입니다. 신문지. 그리고 저기 앞에 있는 런 포레스트 런은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 나왔던 대사입니다. 탁월한 아이디어의 특징은 막상 알고 나면 너무 쉽다는 데 있죠. 너무 쉬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잠시 생각해보면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브랜드는 좋은 스토리입니다. 창업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브랜드와 소비자의 사이의 갈등과 해결 방법, 브랜드를 통해 이끌어가려는 시장의 방향, 브랜드로 이웃을 도우려는 생각과 소비자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브랜드의 창업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한때 블로그와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서 홍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트렌드를 만드는 스토리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스토리를 위한 스토리를 우리가 소설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종의 허구죠. 브랜드 스토리는 허구가 아닌 사실로서 새로운 가치를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켜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격과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부바 검프라는 식당은 영화 속 다른 이야기를 매장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식당은 새우 요리를 먹기 위해서가 아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좋은 스토리는 좋은 관계에서 만들어지죠. 관계의 친밀도와 이야기의 몰입도는 정비례합니다. 구독자가 창업하려는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그냥 소비자와 생산자? 아니면은 친구? 아니면 동네 이웃?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롤프 옌센이라고 저희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발견하십시오. 단 발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스토리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진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토리를 채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정말 잘 반영할 수 있을 만한 몇 개의 좋은 스토리를 발견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스토리는 모순되는 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십시오. 어떤 기업이든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반드시 돈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브랜드 히스토리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서 부단히 노력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자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딩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며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구성된 합창곡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질에 따라서, 체험의 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죠. 기업의 철학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기업의 반응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스토리를 전달하는 과정을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와 자신만의 스토리를 아끼고 계속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을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브랜드의 스토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브랜드의 쇼맨십은 매장을 바꿔놓습니다. 브랜드의 쇼맨십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관계의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소비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브랜드가 이야기를 가지게 되면 브랜드는 마치 부바 검프 시장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갖게 되죠. 그 이야기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입소문이죠. 창업자의 창업 그 자체가 훌륭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는 자신의 이야기로 쇼윈도에서 쇼를 할 수 있죠. 브랜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매장의 쇼윈도에서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이야기를 가지고 브랜드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상품과 그리고 또 이미지를 만드는가. 브랜드의 스토리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죠. 결국 브랜드의 스토리로 이런 쇼맨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쇼맨십을 많이 하죠. 어떤 맛있는 식당에서 인기 연예인들이 사인을 하죠. 정말 맛있어요. 대박 나세요.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브랜드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마케팅이죠. 똑같은 브랜딩이죠. 이런 거 말고 자신만의 브랜드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감대와 관계를 갖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